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 원장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금융 싱크탱크인 연구기관의 원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이셔서 최근 금융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논의하고 대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을 진단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금융산업을 변화시킬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인구구조, 기후금융, AI 기술 등은 이미 우리 사회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미래 사회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과 금융 상품의 등장은 우리 금융산업의 큰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독원은 우리 미래의 경제 금융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본질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여기에 계신 연구기관과 함께 2024년에 주목할 금융시장 트렌드로 인구구조 변화, 기후금융, 사이버 보안, AI 금융, 주주 환원 정책의 강화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1인당 GDP가 낮은 수준에서 매우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금융산업에도 자산규모 축소,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자본시장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투자 성향 및 높은 신기술 수용성, 개선된 건강 상황과 금융 지식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의 인구구조 변화를 우리가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금융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인구구조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고자 저희 금감원 내에 올해 1월 미래금융연구팀을 신설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단기적으로 금융감독 차원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안전 판매, 금융 사기 등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후금융 관련하여 최근 지구촌 자연재해 피해 증가 현상을 보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먼 미래라는 인식으로 지금 당장 비용을 들여 준비하는데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 측정 노하우 제공 등 컨설팅을 보다 강화하고 금융권의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도 국제 감독 기준에 맞춰서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의 기후 리스크 대응 노력과 노하우를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금융감독 각국의 금융감독 당국 및 국제 기구 등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기후 리스크가 우리 금융권의 새로운 성장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신기술 활용이 가속화되면서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 시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으로 비금융 부문의 장애가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제3자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금융감독원은 블라인드 모의 해킹과 같은 실전 훈련을 은행권을 대상으로 실시해봤습니다. 그 결과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는 매우 신속히 대응이 되었으나 해킹에 대해서는 일부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실전 훈련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등 IT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I 금융 관련 최근 생성형 AI가 사회 경제의 패러다임을 급속도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 속에 금융, 통신, 제조 등 각 분야에서 초거대 AI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산업은 생성형 AI가 가장 많이 쓰일 산업 중 하나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미 고객관리, 신용평가, FTS 등 다양한 업무에 AI 금융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금융산업의 혁신의 촉매자가 되고 있으나 정보보호 및 보안 문제, 알고리즘 오작동, 책임 소재 등 새로운 리스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학계,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글로벌 규제단과 협력을 통해 내부 통제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금융권의 건전한 AI 활용 생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습니다. 주주환원 정책 강화 관련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10년 동안 주주환원율은 29% 수준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주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달성을 위해 힘을 쓰고자 합니다. 배당제소 개선 등 주주 환원
재고 방안은 물론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와 이사 간 소통 촉진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산업에 새로운 변화와 물결이 밀려오는 가운데 우리 경제 금융시장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있으며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대선, 중동 사태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잠복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기업 가계부채, 부동산 PF 부실화 위험 등이 우리 경제와 금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부동산 PF에 과도하게 투자된 금융자금이 묶이면서 소위 돈맥 경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PF 사업성을 엄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업성이 현저히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충분히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정리 재구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멀지 않은 시점에 PF 사업장 재구조와 모험 사례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DSR 제도를 내실화하여 차주 채무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 높아졌던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금리 지속,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 약화에 대비하여 공적,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서 차주의 신용회복 및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경계감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시장 불안 발생 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유일한 확실성은 바로 더 많은 불확실성의 존재라는 점입니다. 우리 금융산업은 현재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손실 흡수 능력을 키워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래의 트렌드에 대해서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금융감독원도 종합적인 관점으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연구원장님께서 주신 고견은 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이후 해안이 떠오를 때마다 수시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상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뭐 어떻게 수익을 확보하고 이런 거가 이제 핵심 과제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과제가 돼서 이젠 거기에 이제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고령화, 초고령화, 제일 고령화되는 일본을 보면은 일본이 어느새 지금 해외 진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고령 사회를 진입한 지 이미 꽤 됐고 내년에 아마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령 사회가 되면은 사실 국내에서 뭘 기회를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우리도 일본에 못지않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길게 보고 10년, 20년 뒤에는 일본에 필적할 만큼 우리도 해외에서 기반을 좀 마련하고 이런 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안 오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배당에서이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금리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으면은 상당히 주식이 좋은 투자 대상이 되는데 뭔가 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제고하지 않으면 어렵고요. 특히 이사회 역할에 있어서 뭔가 이제 개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걸 통해서 지배주주가 결국 몇 번의 단계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자기 지분을 높이는 이거를 많이 했고 이게 이제 그 결과는 뭐냐면 결국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은 결국 그 지분율이 실제로 낮아지는 이 결과를 많이 초래했습니다. 최근 한 5, 6년 전부터 해외 컨퍼런스를 가보면 IIS라든가 미국 보험학회, 유럽 보험학회 가면 가장 핵심된 이슈들이 기후 변화, 또 인구, 이제 인구는 이제 고령화 리스크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이버 리스크 이런 쪽에 핵심 주제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보험 시장이 이제 굉장히 큰 시장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몇십조 시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발표된 자료에 하면은 사이버 보험 시장 2025년 기준으로 해서 225억 불, 약 29조. 2027년에 333억 불, 이게 43조 원 이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보험 시장에서 조금 그 리스크를 좀 보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계속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금융 서비스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나라 레이팅이 아마 B+ 정도라고 아마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이버 보안이. 근데 우리가 사이버 보안이 어디에 지금 치우쳐져 있냐면요. 되게 재난 중심입니다. 가뭄, 쇼티지, 전기가 벼락은 나갔다든가 이런 거 중심으로 돼 있는데 해킹에 대해서는 아직도 투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한 B+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세계 경제가 올해는 아마 내년 정도, 작년 정도의 성장률 한 3% 성장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서비스 중심으로 성장이 됐는데요. 올해는 아마 제조업도 좀 괜찮아질 것이다. IMF 전망입니다. 그리고 국제 교육도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AI 최근 도입되고 있는 이 AI 관점에서는 규제를 선제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얼마나 맥시마이즈 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금융산업의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OECD에서 제시하는 이제 적정 소득 대체율은 7-80%인데 현재 한국은 30%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런 은퇴에 대한 연금 부분들을 준비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